여러분, 와,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출금리가 말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신용대출금리는 작년 대비하면 기준금리 오른 것보다가 4배 올랐어요. 4배. 자, 보세요 여러분. 작년 8월에 신용대출금리가 2.86이었습니다. 2.86 보이시죠? 2.86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7월에 지금 기준금리가 신용대출금리가 지금 3.89입니다. 그러면 1% 넘게 차이 나죠. 신용대출금리가 1% 넘게 차이 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1%면 여러분 그 이자 폭탄이 말로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계부채가 1805조잖아요. 여기에 1%가 올라간다. 물론 신용대출 금리에 국한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1805조에 이게 만약에 신용대출 금리가 1% 올라가면 12조 금리가 이자 폭탄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용대출은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에 4배 올라갔습니다. 4배. 그죠? 2.86에서 3.89까지 올라갔으니까 1%를 넘게 1.03%가 올랐으니까 올 8월에 기준금리는 0.25% 올렸습니다. 그러면 4배 올라간 거 맞죠? 4배 올라간 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올 7월 현재예요. 올 7월 현재.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장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금리를 은행 자율로 맡기겠다. 와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대출금리 자체를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이게 금융을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과하게 대출금리를 잡을 때는 제재를 하거든요. 제어를 하거든요. 통제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때는 가산금리 플러스 기준금리입니다. 가산금리라는 게 은행이 정하는 거잖아요. 은행이 기본적으로 조달금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제반 비용도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것저것 모두 감안해서 가산금리를 결정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떤 모양새였나 하면 금융위원회가 야 너네들 가산금리 함부로 올리지 마. 근거가 없잖아. 그렇게 통제를 해왔습니다. 가산금리가 너무 많다고 시민단체들도 난리를 쳤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금리를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말 그대로 해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해서는. 이거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가계대출 금리가 지금 1805조까지 올라갔으니까 금리를 자율에 맡길 테니 그 뒤에 이제 갈로 열고요. 올려서 가계대출 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가로 닫아야 되겠죠. 가계대출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요 참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그러면 가산금리가 이제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까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산금리 계속 올라갔습니다. 2021년 1월에 주요 은행의 가산금리 보세요. KB국민은행만 하더라도 1월이면 2.6%였습니다. 지금은 2.91%까지 올랐어요. 0.31%나 올랐습니다. 신한은행도 올 1월까지가 얼마였습니까? 2.39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7월에 2.5%까지 올랐어요.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92%에서 2.34%까지 올랐죠. 이 가산금리에다가 플러스
기준금리 0.5, 0.75%죠, 지금. 0.75%가 되면 대출금리거든요. 대출금리거든요. 그만큼 지금 대출금리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예. 은행 자율에 맡겨놓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문제는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연구원에서 지금 또 금리 인상 신호를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게 테일러 준칙금리. 테일러 준칙금리가 지금 현재로 보면 이게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테일러 준칙금리가 바로 똑같은 거거든요. 예. 실질 성장률과 명목 성장률의 차이와 물가 목표와 혹은 실질 물가 상승률의 차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 테일러 준칙으로 만들어진 금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 금리를 보면요, 지금 많이 올려야 된다. 지금 기준금리가 0.75인데 이거보다는 1.8%포인트입니다. 1.8%포인트 더 오르는 게 맞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얼마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2.5%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를 2.5%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다가 주요은행의 가상금리에다가 지금 금융연구원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 여기가 2.5%의 어떤 기준금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가 전부 다 5%가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출금리가 아마 적정 대출금리가 5에서 6%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금융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나온 수치를 가지고 지표를 가지고 제가 분석해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분석해 드리는 지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별로 안 틀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틀렸다 이런 지표가 별로 없어요. 네, 없죠. 뭐 없습니다. 예, 그만큼 지표를 토대로 제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본다면 적정 대출 금리는 5 내지 6%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예.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한국은행에도 금리 올려야 된다는 신호 나왔지요. 그 신호가 지난 목요일인가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집값이 0.25% 떨어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0.25% 떨어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연구원에서는 지금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준칙금리를 정해보니까 1.8% 정도 모자라더라. 예, 1.8% 정도 모자라더라. 그래 0.75%하고 더 계산해서 지금은 적어도 2.5%까지 금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은 또 계속 올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가 가상금리, 은행들의 가상금리, 기본 가상금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예, 지금 나오는 게 5 내지 6%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게 물론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8월에 금리 인상했죠. 그러면 10월, 11월 중에 금리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내년 초에도 금리 인상한다. 내년 중반기에도 금리 인상한다. 계속 금리 인상을 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2.5가 안 될진 모르지만 지금보다 0.75보다는 적어도 2%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측까지 하게 됩니다. 예. 저는 금리 인상 자체가 지금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그 대책으로 금리 카드를 지금 만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올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은 그냥 흐름대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흐름대로가 줄인상입니다.